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비고드 마스터 제품 한번 가져 나와 봤는데요. 우선 저희 동호 회원분께서 제품을 또 지원해 주신 거고, 제 제품은 아닙니다. 구매를 이번에 출고를 하게 되어 가지고 또 요것도 제품이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성능이랑 스펙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워낙 또 고가 형태의 제품이고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품에 대한 리뷰가 워낙 또 적고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의 수요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용 용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호회에서는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지만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국내 어떤 제품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품의 사용 용도와 스펙,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생김새, 기타 등등 다른 제품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구성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충전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요거는 펌프죠. 요거는 이제 에어서스, 바람 넣는 거거든요. 위쪽에 서스를 넣는 압력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요 기본형으로 제공되는 요 펌프로 바람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는 볼트 뭐 이런 거 같거든. 요거는 이제 고정하는, 펌프 고정하는 볼트인 것 같은데 요 볼트는 크게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 사용 설명서와 그 다음에 뭐 보증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자, 이게 제품이 일단 고용량, 고스펙, 최고 스펙이죠. 130V 이상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용량에 대한 스펙을 커버할 수 있는, 국내에서 조금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크게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한번 당겨봤는데 최고속 고회전에서는 100k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달렸을 때 60km 후반대 넘어가면 솔직히 좀 살떨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호회 회원분께서 69km까지 올려봤는데 사실 조금 안정성은 있지만 더 올리면 살짝 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애지중지 좀 다루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탔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빨리 달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40km 미만으로 많이 이제 운용을 하거든요. 알람도 물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상품 사용 설명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비고드 마스터. 요 휠의 제원은 요건 20인치, 발판은 벌집 발판 그대로 채용했고요. RS의 전매 시그니처죠. RS의 시그니처에서 그대로 따와서 여기 발판을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시킨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 서스펜션이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의 길이가 조금 롱 타입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께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비교해드리자면 이 머리 하나 차이, 일반적인 휠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요 정도 하나 차이 납니다. V10이라고 높이는 똑같아요. 대신에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배터리가 양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스펙이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24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고사양이라고 평가하면 1800 정도였는데 요거는 라이딩이나 장거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출력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대응하려면 배터리 성능을 좀 높여야 된다 해서 제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도권에서 대리운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품이 좀 큽니다. 킥보드를 좀 생각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뒷좌석에 넣는 거는 사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조금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덩치가 있고 힘이 좀 좋으신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스파크나 경차 뒷좌석에 이렇게 포켓으로 살짝 넣을 때는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고, 트렁크나 이런 데는 적재가 당연히 되겠죠.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보다 짧기 때문에 뒤에 트렁크에 넣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뒷문을 열어서 운전석이나 보조석 뒤에 옆에 통로 공간에 넣었을 때 그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넣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무게 중심이 이 밑에 쪽에 모터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대각으로 넣어서 올릴 때 약간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약에 대리운전용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특히 제주도나 아니면 강원권 한번 콜지에서 손님을 모셔드리고 다시 5km에서 10km를 다시 콜지로 백업 복귀해야 되는 그런 코스를 밟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 에어룹 요런 데 갔다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 춘천에 좀 약간 떨어진 번화가 10km 이상 넘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 광판리나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복귀해야 돼. 금액은 좋아. 2인 1조로 하긴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 대신에 단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운더리를 서울권에서 아니면 경기 요 지역에서 쓰시는 분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소 크기에 대한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었다 넣었다 하는 게 반복적으로 단거리 숏콜을 운영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제 기준이고요. 제가 키가 170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에 봤을 때 제 기준이 좀 커 보인다. 하지만 제품의 완성도나 모양, 퀄리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제품을 처음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여지까지 나온 비고드 제품 중에는, 비고드 제품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철제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좀 튼튼해. 대신에 무게가 RS보다 대략 한 7kg 정도 더 나갑니다. 이게 36kg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좀 나간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휠의 어떤 그 느낌이나 이런 깎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모두 RS와 동일합니다. 타이어, 깍두기 타이어 채택됐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근접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양, 그 다음에 부품이 뭐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근접 환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벌집 발판, 기존에 RS에 탑재되어 있던 거랑 완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완충작용하는 공간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휠은 20인치, 타이어는 우리 RS19의 깍두기 타이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패드가 기본형으로 장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폈을 때 여기에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딱 안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 되었고요. 특이사항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되어 있고, 이 내부 공간을 보면 이 위에 메인보드에서 들어오는 위쪽에 있죠. 메인보드에서 선이 이렇게 마감이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열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열에 조금 잘 버틸 수 있도록 절연성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감이 잘 되었네요. 공간은 한 이 정도 뜹니다. 담배 한 각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에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옆에를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 요거는 아까 제가 제품 비교한 거랑 좀 틀리게 반대로 되어 있네. 전원 버튼이 이쪽에, 공회전 방지 버튼이 이쪽에, 디스플레이는 요 공간에 들어가고요. 그 요거는 캐리어입니다. 탁 누르면 자동으로 캐리어가 나오는 겁니다. 세워놓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다닥, 이렇게 자동으로 무선처럼 누르면 표 하고 튀어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듀얼 포트 지원합니다. 여기는 4구짜리 4단자짜리 듀얼 포트고요. 고속형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이 워낙 고사양의 볼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요게 이제 일명 말하는 쇼바죠. 쇼바. 여기에 쇼바의 밑에 보면 바람을 넣는 홀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쇼바의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밸브가 왼쪽에 빨간색 노브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압력 조절 장치, 여기는 이제 압력을 넣어주는 튜브죠. 여기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펌프로 여기다가 이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압력 매뉴얼은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안쪽에 보면 요거는 이제 흙바지 보이는 것처럼
요 물바지 요건 높이는 요 육각 볼트를 통해서 요거를 지금 이거 각도가 이렇게 일자 서 있는데 요거를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요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순정 물바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자전거나 뭐 바이크에 들어가는 짧은 쇼 타입의 물바지를 혼용으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려서 가공해도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얘가 없어지면 부러지거나 손상되면 순정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그냥 눈으로 확 느껴지네. 제가 자전거 바이크 매장 자주 들리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따로 팔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둘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간이 조금 크죠. 그 열에 취약한 부분을 조금 장점으로 살려서 방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제품 만드는 것 같고요. 방열판도 이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을 좀 빨리 식힐 수 있도록 제품이 설계가 된 것 같고요. 기존의 V11 탔을 때 그 쇼바의 느낌과 이 제품의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 느낌의 관점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우선 고사양의 고성능 스펙이다 보니까 약간 좀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제 몸통 정도 사이즈 되죠. 다른 제품과 한번 크기를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당 제품 비교군은요, 첫 번째 인모션 V11, 그 다음에 마스터, 그리고 인모션 V12. 와, 이렇게 보니까 제게 완전 애기 같아요. 조그매가지고.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인모션 V10이라고 마스터 제품 비교 한번 해드려 볼까요? 얼마 차이 나는지. 자, 봅시다. 길이 차이 나죠. 보이는 것처럼 대략 높이로 보자면 담배 반갑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위에랑 캐리어까지의 높이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에요. 얘는 캐리어가 내부로 탑재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맨 위에 머리부터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두께, 자, 보이는 것처럼 두께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마스터 제품이 이게 파워패드가 옆으로 좀 이렇게 확장형이다 보니까 좀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 이거를 제거하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똑같죠? 거의 차이는 뭐 미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게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 배터리 용량이 해당 제품군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V12가 1700대인데 얘 같은 게 2400이거든요. 무려 3분의 1가량 더 커진 배터리를 채택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서 가져오는 이 무게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의 인치수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 그 다음에 쇼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앵글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라인, 여기 지금 철제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무게 차이가 제가 사용하는 제품보다 한 7kg 정도 더 무겁고, 이 위에 있는 인모션 V11보다 7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디 길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반갑 정도 차이를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장거리, 그 다음에 라이딩, 그 다음에 외곽, 완전 지방에서 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탈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왜냐, 복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V12와 인모션 V11, 그 다음에 RS는 재원상 나와 있을 경우가 100km 이상 탄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고속주행으로 배터리를 소모시키면 50에서 60km 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km 기준으로 복귀 4번이면 끝나요. 4번, 5번.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7번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터리가 3분의 1 정도 더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속형 충전기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당연히 충전 속도도 지금 사용하는 기존의 배터리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충전하는데 제가 고속형으로 했을 때 한 4시간, 3, 4시간 정도 완충되거든요. 이건 한 4, 5시간 정도면 완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외관이나 이런 완성형을 보면 마감은 기존의 비고드 제품이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마감이 조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세심한 라인, 이런 곡선, 이런 거를 비고드에 사실 신경 잘 안 쓰거든요. 못생겼어요, 예전 것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끝에 마감이나 이런 품질들을, 이게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 약간 고무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파손에 대한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요것도 다 고무입니다. 고무. 파워패드 재질 있죠? 그 고무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또 외관도, 요것도 뒤에도 여기까지 다 일체형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고무로 되어 있네요. 기존의 비고드, 예, 플라스틱이죠? 얘는 이제 부딪히거나 하면 뒤에가 벌어지거나 깨집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전부 다 이제 고무로 처리했기 때문에 좀 외관의 충격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 드려 봤는데, 제가 사실 이 제품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용으로 많이 적합한 RS19나 V12, V11,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엑스맨, 요런 제품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동호회 동생이 좀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기회를 줘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완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대리운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무게에 대한 중압감과 그 다음에 실리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약간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트렁크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 없겠다. 하지만 뒷좌석 포켓에 이동 공간을 넣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따른다. 경차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요. 나머지 제품들은.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제가 이걸 직접 구매한 동생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기존에 이거를 타기 전에 인모션 V12를 1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서스펜션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또 추가로 구매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한번 탔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인모션 V11 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국내에 지금 서스휠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휠이 인모션 V11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존의 V11 탔을 때는 이거랑 딱 크게 느끼는 점이 뭐야? 일단 두께. 그치, 이게 두께가 두꺼워. 네. 그치. 두께랑 그리고 무게. 컨트롤하는 거. 이제 V11 같은 경우는 쇼턴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로웠는데 이거는 살짝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내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형이 V10F를 처음에 탔잖아. 네. V10F에서 100V 나왔을 때 처음 갈아탔을 때 V10F는 밖이 얇으니까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그게 됐거든. 네. 근데 무게가 또 올라가고 크기가 커지다 보니 그때 살짝 이질감이 굉장히 심했어. 정말 심해요. 그치? 네. 그 느낌이 한 번 더 있는 거잖아. 네, 그치? 네. 우리가 처음에 얇은 16인치 밖에 얇은 타이어에서 광폭형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좀 약간 조금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 네. 그 불편한 느낌이 V11 탔을 때랑 이걸로 올라갔을 때 또 느낀다는 거 아니야? 네. 엄청 느껴요. 그치? 그러니까 미세한 뭐 쇼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좀 안 된다. 네.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달리기용인 것 같아. 맞아요. 주행용. 직진성이 진짜 심해가지고. 그치. 약간 코너링 이제 좀 달리다 코너링 할 때 이게 좀 기체가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네, 직진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아무래도 이게 무게 중심이 이 보드랑 이 위에 보드가 들어갈 거 아니야? 배터리가 양옆으로 들어가고 이 중심을 분배를 너무 잘한 거야. 네. 이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달렸을 때
왜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쓰러지려고 해도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네, 맞아요. 그 오뚜기 네. 그런 느낌일 네, 거야. 그런 맞지?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땐 딱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승차감은 우리가 기존에 아반떼. 그치, 오토바이를 비교하면 시티백을 타서 이렇게 막 그냥 왔다 갔다 되게 편하게 했던 그런 느낌에서 알차를 탔을 때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그치, 고속형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나가. 네. 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거나 네. 곡선이나 아니면 웨이브 뭐 이런 변화의 구간에서는 무게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심축이 높고 중심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쓰려고 하는 오뚜기처럼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컨트롤이 어렵다. 네. 근데 바퀴의 바람이 좀 빼면은 근데 그건 또 괜찮아. 아, 그래? 저항은 좀 어떤 것 같아? 달릴 때 우리 형이 인모션 V11 탔을 때 약간 좀 가벼워서 고속으로 타다 보면 약간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람저항. 그치, 바람 저항 때문에 또 속도가 좀 불안했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 밀어줘요. 그냥 쭉. 네, 쭉 천천히 밀어줘요. 왜냐면 이게 토크가 너무 좋아. 네. 사실. 그리고 배터리가 기존에 18650 셀에서 21700으로 변경된 이유가 그 순간 출력을 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많이 담기 위해서 개발된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과 모터 출력들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기존에 탔던 제품과는 많이 좀 틀릴 거야. 네, 맞아요. 그치. 많이 틀려요. 100V 이상 제품군은 사실 접할 데가 없거든. 이 제품을 나도 솔직히 처음 봤어. 이 제품 사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처음 봤어. 왜냐, 워낙 비싸고 네. 그 동호회에서 지방에서 타시는 분들은 많이 봤거든. 네, 맞아요. 왜냐면 수도권에서는 근데 그만큼 없을 거야. 지방에서 올라온 게 이제 무등산. 그치. 그쪽 뭐 광주나 이렇게 약간 좀 개활지나 이런 데서 타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할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수도권이 이런 데서 달리기 할 때가 사실 조금 부족하고. 네, 수도권은 아마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저는. 그치, 나도 처음 봐, 이 제품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라이딩으로라도 쓰는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 아예 없었단 말이지. 맞아요. 또 워낙 또 이거 금액대가 대략 어떻게 됐지? 이거는 대략 얼마 300 후반? 이상. 300 이상? 네. 비싸네.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도 사실 예전엔 100만 원 초반대만 줘도 전동휠을 살 수 있었어. 그쵸. 근데 요즘에는 전동휠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 값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돼. 이제 사서 또 이걸 배워서 못하면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사실 있고. 처음에 배우는 휠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당연히 그런 것 네, 같아. 어느 정도 네. 숙련자, 네, 안 돼요. 1년 이상 탄 사람들에 한해서 좀 타면, 그나마 이제 고성능을 원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탄다라고 하면 난 절대 네. 아니라고 봐. 네, 절대 안 돼요. 그치, 컨트롤 자체를 못 할 거야. 그리고 응. 인모션 같은 경우에 V11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려고 하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얘는 기체를 잡아야 되는데 기체가 또 무거워요. 그걸 잡을 때도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그래서 숙련자 아니면은 그치. 힘들어요. 숙련자 아니면 네.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덩치가 큰 사람이 탄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왜소해가지고, 좀 빡세더라고, 들기에. 근데 뭐 180, 190에 덩치 좀 큰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탄다고 봤을 땐 좀 어때 보여? 그래도 무거워요. 그래도. 그래도 무겁긴 한데 아, 대리용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그치. 것처럼 장거리에서 타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 외곽에 사시는 분들, 네. 지방이나 네. 제주도나 강원도 네. 약간 좀 외곽에서 복귀코를 이제 생각하시는 한 번 번화가에서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그런 코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완전 좋아.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계잖아. 이쪽 네, 수도권은 맞아요. 네. 한 번 타고 뭐 근처에서 또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었다 놨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여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돼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폭이 사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거는 똑같아. 네. 이건 똑같은데 지금 이게 긴 거야. 길이는 인모션이랑 V11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차이는 없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담배 한 갑 정도 한 요 정도, 네. 손으로 한 요 정도 차이 나더라고. 네, 일반 기체랑은 그 정도 차이 V11이랑요. 여기 넣어보니까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았어. 네. 근데 그래서 높이는 그렇게 딱히 신경을 안 썼고 근데 그걸 왜 내가 느꼈냐면, 이게 바로
타이어가 커져서 그런 거야. 바퀴. 네. 여기는 똑같아. 네, 맞아요. 여기는 똑같은데 타이어가 길다 보니까 이 타이어에서 이제 좀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야. 여기는 그냥 똑같아. 네,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타이어가 이게 20인치로 변경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그게 대한 어떤 포지션이 거기 많이 가져간 것 같아. 전반적으로 보기에 솔직히 객관적으로 대리운전용으로 조금 미흡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방에서 타시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만해. 맞아요. 전동기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근데 타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아니라고 봐. 맞아요. 연습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어. 워낙 고성능이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대리를 간간히 이제 하시는 분들. 그치. 네. 라이딩도 즐기고, 그러니까 멀티로. 네, 멀티로 라이딩 하시는 플러스 대리를 가끔가다 해보신 장거리용으로만 쓰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해. 근데 대리용, 순정 대리운전용으로만 쓴다고 해도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업이 대리이신 분들이 타기에는 정말 힘든 기체. 그치. 네. 오히려 내가 보기엔 좀 소형 기체에 충전기를 갖고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거지. 타봤을 때 아까 느낌에는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로 아까 비교했는데 자동차를 비교하면 중형차랑 대형차, 소형차랑 대형차, 준중형이랑 준주정. 중형이랑 대형. 아반떼랑 에쿠스 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네. 그지? 한 번에 그냥 아반떼 다 에쿠스로 올라온 거야. 그러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휠이 지금 4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 옛날 막휠 그때는 진짜 뭐 왕발통 뭐 있던 이 시절이 1세대라고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지? 2세대는 이제 V10F,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세대는 RS, 그 다음에 V1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4세대가 이모션 V12, 그 다음에 요 모델 이렇게 개발됐는데, 최근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점 고스펙을 많이 만들어내. 하이스펙.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이 대리운전용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라이딩이야. 맞아요. 묘기나 네. 라이딩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고성능을 원해. 그래서 아무래도 포커스가 우리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외국형의 굉장히 외국형들이 진짜 많이 타더라고. 맞아요. 나도 이 동영상 많이 봤거든. 외국형들이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해. 네. 짱이지. 왜냐? 라이딩만 하니까. 아우토반이거든. 라이딩만 하니까. 그치?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제품 진짜 겁나 멋있다, 겁나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라이딩 할 때도 솔직히 마땅치가 않아. 자전거도 끌고 들어와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약간 조금 컨트롤이 불편할 것 같아. 진짜 내가 이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너무 빨리 달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워낙 제품이 크고 사고 나면 좀 크게 다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전하게 타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혹시 어플에서 알람 설정 이런 거 다 되지? 네, 다 돼 있어요. 그치.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속도 제어나 이런 것도 다 되나? 네. 오. 근데 지금 이게 어. 켜야 되는데. 이거 전원을 넣어야 되나? 네. 그럼 내가 들어볼게. 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기존에 RS랑 똑같아요. 프로그램 보면.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제어하는 제어창에서 내가 이제 발판 들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어플에서.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장점이에요. 여기 경보 모드, 최대 알림 속도 막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데 요거를 조금 좀 낮은 속도로 변형해서 타는 게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저는 보통 한 38 여기에 세팅해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판 들림 알림음을 해 놓는데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모드 설정도 여기 보면 하드, 소프트 세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 모드가. 이게 변경하면서 차이는 있나? 소프트, 컴포트, 하드 모드 이렇게 했을 때? 나 예전엔 크게 차이 못 느꼈거든. 그 소프트는 살짝 꿀렁이는 느낌. 그거는 똑같은 것 같고. 그래? 컴포트랑 하드는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예 모르겠더라고. 네, 저도. 비슷해가지고. 발판 들림 속도는 요거 나중에 요거 조금 속도를 좀 낮. 근데 그거는 요거 어제 돼? 한번 속도 테스트 해보려고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평균 38에 한번 1차 알림. 요게 좋더라고. 제일 좋더라고. 38 정도가. 요것도 라이트도 똑같이 여기서 다
근데 그게 라이트가 없어요. 아, 이게 없어? 네. 이 모드를 변경을 못해? 네.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냥 라이트 그리고 깜빡이 끝이에요. 앞에 라이트는. 그렇지. 여기 뒤에 라이트가 예술이에요. 아, 그래? 한번 볼 수 있을까? 예술이에요. 자, 일단 왜냐면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커요. 담배 한 깍보다 약간 작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뒤에 디스플레이. 아, 여기 있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직진해서 잠깐만요. 네, 이렇게. 아, 이게 면발광이네, LED가. 근데 직진해서 좌측으로 눕히면 깜빡이가 켜져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린다 이거지? 살짝 앞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되고. 아, 센서가 여기 있나 보네.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으면 여기서 깜빡이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깜빡이고. 브레이크 했을 땐? 속도 그거는 제가 못 봐가지고. 볼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다 돼 있을 거야. 네, 브레이크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치. 아무래도 속도 줄어들고 하면 이게 인식해가지고 아마 내 헬멧이 그렇거든? 네.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그 다음에 속도 줄이면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개발되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압력은 본인이 좀 이렇게 튜닝을 하는 건가? 네, 제가 일단은 제 몸무게랑 이제 저한테 맞춰서. 체형에 맞춰가지고 딱 타보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거네. 그렇죠. 오케이. 와, 좋다. 내가 한 번 가져도 돼?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볼만 할 것 같아. 라이딩용으로 하나 데려볼만 해. 와, 근데 여기 옆에 몸체 장난 아니다. 이거 알루미늄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서스랑 캐리어 통관 역할을 같이 한다 이거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없어가지고. 그치, 우리가 뜯어보질 못했으니까. 여기는 하이그로시 패턴이 들어간 거네. 이거 플라스틱인가? 네,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플라스틱이네. 이거는 알루미늄. 이게 튼튼해 보인다, 여기가. 맞아요. 이제. 앉아서 타기가 진짜 편해요. 그러게, 높아가지고. 그냥 이게 의자네. 네, 의자예요. 진짜. 그치, 푸신푸신하니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정말 좋아요. 그럼 밀린 바지 페달 여기 하나 붙여봐. 네, 맞아요. 그러려고요. 그지? 엉덩이 좀 안 밀리게. 그럼 여기 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쿠션 역할도 될 것 같은데. 오, 좋다. 이거 잘 씻으면? 끌 때는 길게 더 눌러야 돼요. 딱 소리 나요. 더 눌러야 돼요. 네, 딱. 띡 하고 소리가 나네? 네. 그리고 누르면은. 그러네. 이게 버튼을, 파워 버튼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감촉이 있고 한 번 더 세게 꽉 누르면 딱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좀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져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제품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이 워낙 없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또 매장에서 보기도 힘들고, 국내에서 또 리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어떤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관점이 어떤지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뭐 안 좋은 건 안 좋다, 좋은 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제가 평가를 내려드립니다. 이 홀 공간이 너무 또 크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가 많이 쌓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를 조금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스펜션 휠이다 보니까 기구물이나 외관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이 제품을 고려하시거나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청소를 좀 자주 해서 관리를 조금 잘해야 한다. 그리고 압력 게이지도 항상 봐서 이 서스펜션의 압력이 잘 살아있는지, 터지진 않았는지,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플이나 충전 상황을 항상 유심 있게 보고, 볼트 차이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사고나 제품의 고장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워낙 고성능이고 고사양의 제품이다 보니까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비싸게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배터리 한 팩당 뭐 100만 원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겠죠. 초기에 발견되면 셀도 교환이 가능한데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때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엔 배터리를 통으로 교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플상 관리, 충전 관리, 그 다음에 기구물 청소 이런 부분들은 자주자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힐 또 나오면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 게 킹송 제품이 또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더 영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